자, 공식 6번입니다. 장소를 묻는 표현. 질문은 어디라는 의문사가 등장하고요. 명사, 동사입니다. 대답 역시 명사, 동사, 명사, 명사, 동사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어디에서 이 옷을 샀어요? 장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장소가 대답이 될 겁니다. 남대문에서 샀어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 공식과 관련된 팁을 말씀드리면, 자, 이 유형은 어디에 대한 대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장소와 여러분이 흔히 갈 수 있는 장소, 한국의 유명한 장소, 자, 토픽 시험이기 때문에 한국의 유명한 장소를 여러분께서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40쪽에 제가 이런 일반적인 장소와 유명한 장소를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역시 어떤 선택지가 어떤 의문사와 관계되는지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오늘입니다. 언제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전거 여행을 해요. 어떤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한국으로 여행을 가요. 엄마와 여행을 해요. 자, 엄마와 사람이네요. 누구와 관계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들어보면 어디로 여행을 가요?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장소를 물어봤기 때문에 한국으로라는 장소가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시청에서 만나요? 5시에 만나요? 남동생과 만나요? 친구를 만나요? 역시 어떤 의문사와 관계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5시에 만나요? 5시라는 부분은 언제라는 부분이고요. 남동생과 만나요? 누구와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친구를 만나요? 누구와 역시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를 들어보면 오늘 어디에서 만나요? 라고 어디라는 장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이라는 장소를 일반적인 장소겠지요. 자, 시청이라는 장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 7번입니다. 무엇을 묻는 표현입니다. 자, 무엇은 무엇, 뭐, 무슨, 어떤, 어느 이렇게 다양하게 질문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질문을 통해서 하나만 먼저 무슨을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명사 동사로 질문을 하고요. 대답은 명사 동사로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공식과 다르게 명사와 동사를 연결해 보셔야 바른 정답인지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무슨 책을 살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슨 책을 살 거예요? 책은 명사가 되겠습니다. 사다라는 동사가 명사와 동사가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책을 살 거예요? 요리책을 살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도 간단한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유형은 무엇에 대한 대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의문사 뒤에 오는 명사, 동사, 형용사, 명사, 동사, 형용사, 의문사 뒤에 오는 명사, 동사, 형용사가 결정합니다. 자, 방금 전에 무슨 책을 살 거예요? 라고 질문을 했고요. 무슨 뒤에 오는 책이라는 명사겠네요. 이 책을 여러분이 동사와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문사 뒤에 어떤 명사나
동사와 형용사가 오는지 잘 듣고 메모하시면 이 문제를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4번까지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역시 어떤 의문사와 관계되는 대답인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체국에서 보낼 거예요. 장소이기 때문에 어디와 관계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3번을 보시면 선생님에게 보낼 거예요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누구에게와 관계되는 사람을 묻는 표현이고요. 일요일에 보낼 거예요.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와 관계되는 표현이 될 겁니다. 자, 문제를 들어보시면 무엇을 보낼 거예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지를 보낼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내다 라는 동사입니다. 자, 따라서 편지를 보낼 거예요. 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역시 1번부터 4번까지 어떤 의문사와 연결되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여러분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남자가 어떤 색깔이 예뻐요? 라고 어떤 색깔이 예뻐요? 의문사와 뒤에 오는 명사와 형용사를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1번은 색깔이 예뻐요. 무엇이 예뻐요? 저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검정색으로 했어요. 어떤 색으로 했어요? 자, 이렇게 각각의 의문사가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색깔이 예뻐요? 라고 물었기 때문에 어떤 색깔을 대답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흰색이 예뻐요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 8번입니다. 자, 공식 8은 방법을 묻는 표현입니다. 방법을 묻는 표현. 방법을 묻는 표현은 어떻게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질문은 명사 어떻게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답은 명사 동사입니다. 역시 방금 전에 보았던 명사와 동사를 연결하기와 똑같은 구조를 여러분이 대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서울역에 어떻게 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가는지 방법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지하철을 타세요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식도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어떻게에 대한 대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수단이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수단이나 구체적인 방법은 선택지에 등장한 명사와 동사를 연결해 보세요.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단이나 구체적인 방법은 선택지에 등장한 명사와 동사를 꼭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사와 동사를 연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역시 1번부터 4번까지 어떤 의문사와 관계되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듣기를 해봅니다. 수업을 어떻게 신청해요? 라고 어떻게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1번을 보면 2시에 만나요. 언제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수업이 있어요. 무엇이와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입학을 해요. 무엇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는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인터넷 신청하다. 두 명사와 동사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역시 1번부터 4번까지 의문사와 관계되는 선택지입니다.
자, 듣기에서 택배를 어떻게 보내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극장에서 만나요? 장소를 물어보는 어디고요. 2시에 받아요? 시간을 물어보는 언제이고요. 직원이 받아요? 누가라는 사람을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내요? 우체국에서 보내요. 2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 9번입니다. 자, 공식 9번은 이유 또는 원인을 묻는 표현입니다. 왜라는 의문사를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질문은 왜, 명사, 동사. 대답은 명사, 부사, 동사 또는 형용사 이렇게 대답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왜 병원에 가요? 왜 병원에 가요?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는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배가 너무 아파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식도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왜에 대한 대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이유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역시 1번부터 4번까지 의문사와 관계되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왜 김치가 좋아요? 왜 김치가 좋아요? 명사고요. 형용사입니다. 김치가 좋은 이유를 설명하는 선택지가 정답이 될 겁니다. 자, 2번 시장에서 샀어요. 장소이기 때문에 어디와 연결되는 문제이고요. 오늘 만들었어요.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와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샀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와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자, 왜 김치가 좋아요?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역시 1번부터 4번까지 선택지는 의문사와 관계되는 선택지입니다. 따라서 듣기 전에 여러분이 의문사, 어떤 의문사와 선택지가 연결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자, 들어봅니다. 왜 수업에 늦었어요? 자, 늦다라는 부분과 왜라는 의문사를 생각해 보면 늦은 이유를 설명하는 게 정답이 될 겁니다. 2번은 저녁에 늦어요. 자, 왜에 대한 설명은 아니죠. 저녁에 늦다라는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노래방에 가요. 어디와 관계되는 질문이고요. 선생님과 만나요. 누구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와 관계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수업에 늦은 이유를 설명한 늦잠을 잤어요.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 10번입니다. 공식 10번. 수량 또는 정도를 묻는 표현입니다. 수량이나 정도를 묻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얼마예요? 라고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은 명사, 얼마나, 동사 이런 구조이고요. 대답은 숫자, 명사, 동사입니다. 숫자, 명사, 동사. 자, 문제를 봅니다. 여기에서 시청까지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정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걸려요.
숫자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식과 관계되는 팁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유형은 수량 또는 정도에 대한 대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물음 자체는 수량이나 정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을 찾으실 때는 숫자가 포함된 문장 또는 수량이나 정도를 막연하게 표현한 문장, 숫자가 포함된 문장이거나 수량이나 정도를 막연하게 표현한 문장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역시 연습 문제 1번에 등장한 선택지를 보시면 어떤 의문사와 연결될 겁니다. 자, 공장에 있어요. 어디와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내일, 언제와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친구에게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와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우산이 얼마예요? 숫자 10,000원이에요. 정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역시 1번부터 4번은 의문사와 관계되는 선택지입니다. 따라서 1번부터 4번을 여러분이 듣기 전에 어떤 의문사와 관계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금이 얼마나 필요해요? 자, 숫자 표현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0만 원이 필요해요. 따라서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필요해요. 언제? 현금을 받아요. 무엇을? 은행원이 받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와 관계되는 선택지입니다. 자, 공식 11번입니다. 생각 또는 느낌을 묻는 표현. 어때나 어때요? 질문은 명사 어때요? 대답은 명사, 동사 또는 형용사, 명사, 동사 또는 형용사를 연결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봅니다. 질문에서 학교 생활은 어때요? 학교 생활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때요? 수업이 학교 생활과 관계되는 단어 수업이라는 명사와 재미있어요 라는 형용사를 연결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사와 동사 또는 형용사를 연결해서 문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자, 이 공식과 관계되는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은 어때요에 대한 대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명사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문제이므로 명사와 어울리는 형용사 또는 동사가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을 봅니다. 1번부터 4번은 우산이 있어요. 비가 많이 내려요. 기분이 좋아요. 우산이 좋아요. 날씨가 어때요? 라고 날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날씨라는 명사를 설명하는 선택지가 정답이 될 겁니다. 우산이 있어요. 자, 이 유형은 유형 1에서 우산이 있어요 라고 명사를 물어보는 문제. 우산이 있어요. 우산이 있어요. 네, 우산이 있어요로 대답하는 선택지입니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어때요? 라고 했을 때 기분이 좋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산이 어때요? 우산이 좋아요. 날씨가 어때요? 날씨는 비와 관계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려요.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자, 1번부터 역시 4번 선택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자, 식탁에 있어요. 어디와 관계되는 장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아내가 만들었어요. 사람과 관계되는 누가와 관계되는 문제이고요. 아주 맛있을 거예요. 맛
있을 거예요라는 추측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생각이나 느낌은 명확하게 표현하는 문장이 정답이 될 겁니다. 따라서 추측을 하게 되면 정답과 거리가 멉니다. 불고기가 어때요? 라고 불고기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고기가 아주 맛있어요 라는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 1과 2를 모두 마치고 유형 3, 상황에 맞는 대답 고르기 모두 2문제입니다. 공식 12번부터 공식 16번까지는 상황에 맞는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문제지를 보시면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라는 질문을 보게 됩니다. 공식 12번부터 공식 16번까지는 문제 5번과 문제 6번을 풀이할 수 있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3 풀이 비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기 전에 선택지를 읽으세요. 선택지를 보고 듣기 상황을 예측하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미리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황을 보시고 공식 12번부터 공식 16번까지 어떤 공식이 적용되는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짧은 문장이므로 잘 들어야 합니다. 대화에 사용된 표현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장입니다. 특히 명사와 동사, 형용사 중심으로 여러분이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4개의 선택지에서 하나의 정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상황이 인사라든가 부탁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축하, 감사, 칭찬, 사과에 해당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대답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일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표현은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유형 2는 네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지만 유형 1과 유형 3은 네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공식 12번입니다. 인사하는 상황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인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부를 묻는 인사입니다. 높임말과 반말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역시 높임말에 대한 높임말과 반말에 대한 반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그동안 잘 지냈어요 라고 안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지냈어요 라는 말을 자주 쓰죠. 잘 지냈어 반말이고요. 높임말입니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라고 서로 묻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식과 관계되는 간단한 팁은 이 유형은 인사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제가 69쪽에 일상적인 표현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69쪽에 있는
적절한 인사 표현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각 상황에 쓸 수 있는 말을 선택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잘 다녀오세요. 자, 한국에 잘 다녀오세요. 1번, 안녕하세요. 처음 만났을 때 상황입니다. 3번, 먼저 갈게요. 헤어질 때 상황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만났을 때 상황입니다. 한국에 잘 다녀오세요. 여행을 갈 때 대답은 네,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역시 1번부터 4번까지 특정한 상황과 관계되는 표현입니다. 자, 남자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처음 만났을 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처음 만났을 때 상황을 표현하는 일상적인 표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안녕히 계세요. 헤어질 때 상황입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가게에서 손님이 떠날 때 하는 말입니다. 4번, 어서 오세요. 가게에서 손님이 올 때 직원이 하는 말입니다. 직원이 어서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공식 13번입니다. 요청 또는 부탁하는 상황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찾는 표현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 별표를 2개 하시고요. 주로 사람을 찾는 표현이 출제가 됩니다. 누구시 있어요? 자, 사람 이름이 들어갈 겁니다. 누구시 있어요? 자, 또는 정중한 부탁을 하는 표현입니다. 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표현입니다. 자, 대답은 네, 들어오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없는데요. 지금 안 계시는데요. 자, 사람을 찾는 표현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김민수 씨 있어요? 라고 사람을 찾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잠깐 만나러 왔는데요. 자, 대답은 역시 네, 들어오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없는데요. 지금 안 계시는데요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이 공식과 관계되는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유형은 주로 사람이나 물건, 장소를 찾는 표현이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사람을 찾을 때는 전화해서 묻는지 방문해서 묻는지 구별하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 전체 공식과 관련해서 76쪽에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꼭 76쪽을 참고하셔서 사람을 묻는 표현과 정중한 부탁, 요청과 관계되는 표현을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1번부터 4번의 선택지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4번을 보겠습니다. 자, 네, 다시 걸겠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는 경우. 네, 전데요. 찾는 사람이 전화를 받은 사람인 경우. 지금 안 계시는데요. 자, 찾는 사람이 없는 경우. 자,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 네, 알겠습니다. 요청 또는 부탁을 수락할 때, 받아들일 때. 자, 전화 목소리네요. 민수 씨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청이나 부탁을 수락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역시 1번부터 4번은 어떤 상황에 대한 대답이 될 겁니다. 자, 식당에서 저기요, 냉면 하나 더 주세요. 아 주세요, 주세요. 자, 그래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세요? 자, 이유를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네, 저예요. 찾는 사람이 전화를 받는 사람인 경우, 부탁이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요청이나 부탁하는 경우.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때는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요구할 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공식 14번입니다. 전화해서 장소를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자, 전화해서 장소를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자, 장소를 찾는 표현은 장소 명사이지요? 라고 묻는다면 장소 명사입니까? 인가요? 이에요? 라고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대답은 긍정과 부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긍정인 경우 네, 장소 명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부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니요, 장소 명사 이 또는 가 아닙니다. 자, 아니요,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주의하실 게 표준 언어 예절에서는 전화를 잘못 거셨습니다는 틀린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잘못 거셨습니다. 전화 표준 예절에서는 잘못된 표현이다. 자, 공식 14번입니다. 전화해서 장소를 확인하는 상황. 자, 거기 한국은행이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긍정으로 하는 경우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부정인 경우에는 아니요, 한국은행이 아닙니다. 아니요,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 공식과 관계되는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유형은 전화에서 장소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전화에서 장소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대답은 긍정 또는 부정으로 하거나 또는 전화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 표현을 제가 76쪽에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7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 1번부터 4번의 선택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보시면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자, 어디와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만나요. 헤어질 때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청에 대한 수락입니다. 아니요,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자, 거기 민수 씨 집인가요? 자, 여러분 전화하셔서 거기 민수 씨 집인가요? 긍정이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부정일 때는 아니요,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라고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자, 1번부터 4번 역시 어떤 상황일 겁니다. 자, 1번, 3번은 긍정으로 대답을 하고 있네요. 2번, 4번은 부정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봅니다. 여보세요? 서울 호텔입니까? 서울 호텔입니까? 장소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장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긍정으로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서울 호텔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만약에 부정이라면 아니요, 서울 호텔이 아닙니다. 아니요,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서울 호텔에 있어요 라고 질문한다면 네, 서울 호텔에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2번은 아니요, 서울 호텔에 왔어요. 역시 다른, 자, 서울 호텔이 아닌 한국 호텔에 왔어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부정인 경우 아니요, 서울 호텔에 왔어요 라고 하는 다른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공식 15번입니다. 자, 공식 15번은 칭찬 또는 축하와 감사의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생일이나 입학, 졸업을 할 경우에 우리가 축하와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축하해, 고마워,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하해, 고마워, 반말이 되고요.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높임말이 되겠습니다. 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고요. 대답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역시 1번부터 4번까지 선택지가 어떤 상황에 쓰이는 선택지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자, 생일입니다. 자, 생일입니다. 어떤 대답을 할까요? 천만에요. 자, 1번 천만에요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겸손한 표현.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만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자, 생일이에요. 축하합니다. 라고 축하의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자, 1번부터 4번 역시 어떤 상황에 쓰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이번에는 생일이 아니라 합격입니다. 합격. 여러분도 원하시는 등급을 꼭 받으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의 표현이고요. 맞습니다. 역시 긍정의 표현이고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식 16번입니다. 미안 또는 사과의 상황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상황은요. 미안한 상황,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표현해 보겠습니다. 미안해 반말이고요. 미안해요 높임말입니다. 미안합니다 높임말입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려요 사과드립니다. 높임말이고요. 자, 미안해 반말에 대해서 괜찮아 라고 반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려요 사과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문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 공식과 관계된 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은 미안 또는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일상적인 대답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표현, 일상적인 표현을 제가 91쪽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91쪽에 해당하는 일상적인 표현을 모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상황에 대한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에 1번부터 4번 선택지가 해당하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안해요, 사과드려요, 죄송해요. 자, 보세요. 괜찮아요입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1번부터 2번, 4번에 대한 겸손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사과드려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자, 보시면 역시 사과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